안녕하십니까.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패즈 DC 드롭의 발표를 맡게 된 김대영 대리입니다. 패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멘토 그래픽사의 PCB 소프트웨어로 패즈 스탠다드, 패즈 스탠다드 플러스, 패즈 프로페셔널의 세 가지 제품군과 다양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웨비나에서 패즈 스탠다드, 패즈 스탠다드 플러스, 패즈 프로페셔널의 세 가지 제품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즈 옵션 중 하나인 PCB 볼테이지 드롭에 대해 검증 시뮬레이션하는 패즈 하이퍼링스 DC 드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패즈 스탠다드 플러스 및 패즈 프로페셔널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이제 강력하고 사용이 간편한 패즈 검증 시리즈 중 하나인 패즈 하이퍼링스 DC 드롭 옵션인 전력 무결성 PI2를 추가하여 동박 손실에 따른 전력 공급 레일에서의 전압 강화 시뮬레이션을 신속하게 수행, IC 오동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발표 순서는 패즈 하이퍼링스 DC 드롭에 대한 소개, DC 드롭 분석을 위한 준비 과정, DC 드롭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하는 방법, 한 번에 여러 파워넷에 대해 DC 드롭 분석할 수 있는 배치 DC 드롭 분석 시뮬레이션, 마지막으로 리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패즈 하이퍼링스 DC 드롭이란 이러한 DC 드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패즈 스탠다드 플러스 및 패즈 프로페셔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멘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툴인 하이퍼링스 SI-PI 분석 기능 중 하나인 DC 드롭 분석 시뮬레이션을 패즈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에게 기능의 일부분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의 이름입니다. 패즈 하이퍼링스 DC 드롭은 PCB 파워넷, 파워 플랜에 대한 전압 강화 및 과도한 전류 밀도 영역을 수치적으로, 시각적으로 정량화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패즈의 레이아웃의 데이터로 분석 가능합니다. 고성능 전자 회로를 포함하여 제품을 제작할 때에 전력 전달의 안정성에 고민하고 있는 엔지니어 및 설계자, 복잡한 PCB를 설계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리스핀 작업을 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엔지니어 및 설계자분들이라면 전원선의 전압 강화 및 전류 밀도 문제를 제품 제작 이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패즈 하이퍼링스 DC 드롭을 사용하는 방법은 패즈 레이아웃에서 일부 또는 전체를 라우팅한 후에 하이퍼링스 환경으로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넘겨서 하이퍼링스 환경에서 DC 드롭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합니다. DC 드롭 분석을 위한 준비 과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즈 레이아웃의 PCB 데이터를 하이퍼링스 환경으로 넘기는 방법, PCB 레이어 정보인 스택업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방법,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는 파워넷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파워가 공급되는 부분과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고 입력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패즈 하이퍼링스 DC 드롭은 하이퍼링스 SI-PI 환경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스 파일인 확장자가 저장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방법은 사용자가 패즈 레이아웃에서 PCB 디자인 파일을 열고 하이퍼링스 환경에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을 거치실 겁니다. 패즈 레이아웃을 실행시키셔서 하이퍼링스 환경으로 PCB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CB 데이터는 패즈닷컴에서 제공되는 비글본 블랙으로 알려진 오픈소스 레퍼런스 디자인을 사용하여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즈 레이아웃의 툴의 어널리시스에 DC 드롭 어널리시스를 클릭하시면 DC 드롭을 분석할 수 있는 하이퍼링스의 보드심 소프트웨어로 PCB 디자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하이퍼링스 보드심 환경에서 PCB 디자인 데이터가 열리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값이 PCB 레이어 정보입니다. 하이퍼링스의 스택업 에디터를 통해 PCB 디자인의 레이어 정보, 즉 스택업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패즈 레이아웃에서 설정된 레이어의 수와 정보를 우선 가져오고
DC 드롭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스택업 에디터를 통해 레이어의 두께, 유전율, 메탈의 종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실수록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을 보다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스택업에 대한 정보는 PCB 제조업체에게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탈의 타입을 변경하게 되면 스택업의 관련 파라미터 값들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을 선택하여 저항치와 관련된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 정확한 값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택업 에디터에서 색상 변경 및 레이어 추가, 삭제하실 수도 있고 해당 레이어 정보를 복사 붙여넣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단위 설정을 통해 밀 혹은 밀리미터, 그리고 그램과 온스 단위 변경도 가능합니다. 추후에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PCB의 정보도 거의 동일하시다면 엑스포트 기능으로 입력하신 스택업 정보에 대한 세이브가 가능하며 저장한 파일은 확장자 .stk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임포트 기능으로 저장한 스택업 정보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스택업 정보에 대한 내용을 레포트에 첨부하고자 할 때 커피 스페셜 기능으로 워드나 엑셀의 이와 같은 형태로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PCB의 메탈 종류나 두께, 유전율 변화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스택업 에디터에서 값들을 변경하여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PCB의 스택업 정보 입력이 완료되셨고 DC 드롭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파워넷 혹은 파워플랜이 PCB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뷰, 하이라이트넷 메뉴를 통해 PCB 데이터의 특정 파워넷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색상 방법은 레이어 색상과 동일하게 혹은 특정 한 가지 색상으로 지정 가능하십니다. 이 기능은 시뮬레이션 진행과는 상관없는 파워넷의 위치 및 배치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이 부분을 생략하시고 스택업 설정 다음 단계인 시뮬레이션 진행하기 전의 IC 모델 설정 단계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DC 드롭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려면 상단 메뉴에서 시뮬레이트 PI, Run DC 드롭 시뮬레이션, 파워스코프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DC 드롭 어널리시스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왼쪽 상단의 파워넷 리스트들을 하나하나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해당 파워넷 또는 플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파워넷을 선택하시고 하단의 디스플레이 에어리어에서 탑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파워넷의 탑 레이어 영역이 하얀색으로 강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다른 레이어의 영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C 드롭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파워넷인 VDD MPU를 선택하시고 파워가 공급되는 영역과 소비되는 영역들에 대한 값들을 입력하기 위해 어사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사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VDD MPU라는 전원선을 선택하고 어사인 버튼을 클릭하였기 때문에 선택한 파워넷과 관련된 핀 리스트만 보여지게 됩니다. 파워가 공급되는 소스 부분을 오른쪽 메뉴에 보이는 VRM 모델에서 어사인 해주고 전류를 소비하는 부분을 DC 싱크 모델에서 어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 비글본 블랙 PCB 디자인의 경우 U2IC 컴포넌트가 PMIC이므로 VRM에 지정해 주시고 U5IC 컴포넌트가 전류를 소비하는 부분이므로 DC 싱크 모델에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U2의 핀 24를 선택하고 VRM 모델 어사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워 소스 부분을 입력해 주시는 VRM 모델은 심플 모델과 어드밴스드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타입을 어드밴스드로 설정하시면 VRM 모델에 대한 성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심플 모델은 보통 벅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포함된 VRM을 모델링할 때
어드밴스드 모델은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포함된 VRM 모델링을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다시 심플 모델을 선택하고 볼테이지에 0.8V를 입력하고 레지스턴스 값은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하고 우선 아이디얼한 상태로 분석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 매우 작은 값으로, 그리고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덕턴스 값은 AC 분석의 경우 필요하신 값이므로 기본값으로 놔두겠습니다. 값을 입력하시기 전에 하단의 힌트 내용 혹은 헬프 버튼을 클릭하여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힌트 내용에는 레지스턴스 값을 알지 못하면 매우 작은 값으로 입력하면 된다는 내용과 인덕턴스 값은 AC 분석에만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헬프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델 타입의 종류와 각 입력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헬프 버튼은 모든 대화 상자에 항상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시면 헬프 기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5 IC 컴포넌트의 핀에 해당되는 모든 행을 선택하고 DC 싱크 모델의 어사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U5 핀을 선택할 때 마우스를 이용하여 드래그 하셔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각각 선택도 가능하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차원과 끝을 선택하셔도 모두 선택되어집니다. 어플라이 커런트 2에 보시면 이치 싱크와 홀 그룹이라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치 싱크를 선택하시면 각각의 핀당 입력한 전류가 적용되고 홀 그룹을 선택하시면 전류를 입력하게 되면 선택한 IC의 핀 개수만큼 분배된 전류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현재 U5 IC 컴포넌트의 핀 개수가 7개이므로 7A를 입력하여 비교해보면 이치 싱크의 경우 각각의 핀에 7A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홀 그룹으로 지정하여 7A를 설정하면 각 핀에 1A씩 나눠서 배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치 싱크를 설정하고 500mAh씩 전류값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레지스턴스 값은 기본값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힌트를 참조하시면 이상적인 전류원은 통상 무한대의 레지스턴스 값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커런트 싱크 모델의 레지스턴스 값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이상적인 전류원으로 우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디폴트로 입력되어 있는 큰 값으로 놔두시고 커런트 싱크 모델의 레지스턴스 값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모델의 열 부분에 이와 같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C 드롭 시뮬레이션은 파워넷을 선택하고 VRM 모델과 커런트 싱크 모델이 최소한 1개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각 핀을 클릭해 보면 파워넷의 어느 위치인지 오른쪽 화면에서 점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시뮬레이션 실행 전에 허용 스펙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한다면 하단 좌측에 보시면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출력 시 패스페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맥스 볼테이지 드랍, 맥스 전류 밀도, 맥스 비하 전류 세 가지 항목에 관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크레이트 레포트를 체크하시게 되면 엑셀 파일 혹은 HTML 시뮬레이션 결과를 추가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레포트와 그래픽 결과가 출력되며 우측 하단에 선택한 엑셀 파일 혹은 HTML 결과물이 추가로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레포트 생성을 엑셀 파일로 선택한 다음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게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몇 초 이내에 빠르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DC 드롭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 레포트를 출력하면 사용자는 DC 드롭 분석뿐만 아니라 전류 밀도, 전류 분포의 결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B 데이터의 디자인이 변경하였을 때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 드롭 시뮬레이션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리포터 대화 상자로 텍스트 결과와
하이퍼링스 PI 파워스코프 대화 상자로 그래픽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결과는 모든 핀과 비하 부분에 커런트와 볼테이지가 표시되고 제약 조건을 설정해 주신 값에 위반되는 페일 부분은 하단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 페일되었는지 링크되어 표시해 주게 됩니다. 만약 보드상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DC 드롭 어널리시스 대화 상자는 끄고 텍스트 결과 창에서 다시 클릭하면 PCB 데이터 상의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텍스트 결과창으로 돌아가 결과창의 아래쪽에 위치한 스프레드시트 레포트의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파워넷과 관련된 모든 핀과 비하 부분의 직경, 레이어, 전류 및 전압, 볼테이지 드롭 등의 정보들을 레포트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링스 PI 파워스코프 대화 상자의 그래픽 결과를 살펴보시면 상단의 메뉴를 통해 회전, 이동, 확대 축소, 해당 좌표의 값 확인, 2D, 3D 전환이 가능하며 비주얼 옵션의 쇼 부분에서 솔리드 필 혹은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하여 쇼 타입도 변경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 옵션의 우측에 스레스홀드 값을 설정하게 되면 3D 화면에서 전압 강화가 사전에 설정한 값을 초과하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볼테이지 드랍을 VRM 모델의 0.8V 기준, 즉 800mV의 5% 미만으로 허용한다면 800mV 5%의 값은 40mV, 40mV를 800mV에서 빼면 760mV까지 DC 드롭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스레스홀드를 760mV로 입력하여 볼테이지 드롭이 스레스홀드 값 이하인 영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레스홀드 값은 마우스로 위아래 미세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래픽 타입을 변경하면 DC 드롭뿐만 아니라 DC 전류 분포, 전류 밀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 옵션에서 그래프 타입을 DC 커런트 디스트리뷰션을 선택하면 DC 전류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타입을 DC 커런트 덴시티를 선택하면 DC 전류 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류 밀도의 경우 3D 형태의 결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2D로 바꿔서 오토 스팬 앤 오리진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스팬 값을 수동으로 조절해가며 PCB의 과도한 전류 밀도가 어느 부분에 쏠리는지 붉은 영역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류 밀도가 높은 부분은 열이 높아질 가능성도 많고 볼테이지 드롭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류 밀도가 높은 부분은 카파의 영역이 좁아지는 부분이거나 비하의 전류가 집중되면서 전류 밀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파워스코프의 인스펙트 기능을 통해서 커런트 덴시티 값과 PCB 레이어의 위치와 좌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스 PI 파워스코프에서는 세이브 로드 기능도 지원이 가능하며 그래픽 결과를 캡처하지 않고 카피 버튼을 눌러 워드나 엑셀, PPT 등에 바로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DC 드롭 시뮬레이션 결과부터 다시 살펴보면 DC 드롭이 스레스홀드보다 더 크게 떨어진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워넷의 카파 영역을 추가하거나 파워의 소스부, 즉 VRM 모델과 로드부, 커런트 싱크의 패스를 줄이는 방법 등의 설계 변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VDD MPU 파워넷의 위스, 폭을 조정하여 DC 드롭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의 에디트, 트레이스 위스를 클릭하시면 선택한 넷을 위스, 폭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VDD MPU 파워넷을 선택하고 모든 레이어의 위스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선택한 레이어 또는 특정 위스 범위에만 적용하여 위스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VDD MPU 파워넷의 탑 레이어 부분만 선택하고 20에서 30mm 사이의 위스 부분만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탑 레이어의 위스가 20에서 30mm 사이인 값을 2배인 50mm로 변경하여 입력하면 화면에서처럼 VDD NPU 넷의 위스가 변경된 값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Simulate PI Run DC Drop Simulation Power Scope를 클릭하면 VDD NPU를 선택하게 되면 IC 모델이 모두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진행하였던 IC 모델에 대한 설정은 모두 저장되어 있으므로 시뮬레이트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VDD NPU 파워넷의 볼테이지 모든 영역이 스레스홀드인 760mV를 모두 만족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컴페어 탭을 클릭하시면 이전의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볼테이지 드롭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택한 파워넷에 대해서만 DC 드롭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분석해야 할 파워넷이 많거나 여러 파워넷에 대해서 한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배치 모드 DC 드롭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시면 한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C 드롭 시뮬레이션 배치 모드를 실행하려면 좀 전에 상단 메뉴에서 선택했던 Run DC 드롭 시뮬레이션 아래에 있는 Run DC 드롭 배치 시뮬레이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배치 DC 드롭 시뮬레이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모든 파워넷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Uncheck All 버튼을 클릭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파워넷들을 다중 선택합니다. 그래픽 결과를 확인하려면 Create Power Scope 데이터에 체크를 해주시고 엑셀이나 HTML 형태의 결과를 보고 싶으시면 Create Report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HTML 형태의 결과로 레포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파워넷에 파워 소스와 로드부에 모델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ssign 모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파워 서플라이 넷과 관련된 IC 핀 리스트가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설정해야 하는 파워넷의 핀들만 필터링하려면 상단의 필터에 파워 서플라이 넷에 VDD NPU를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전에 DC 드롭 어널리시스의 대화 상자에서 설정하였던 VDD NPU의 VRM 모델과 DC 싱크 모델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VDD 코어 파워넷에 대해서 파워가 공급되는 부분과 소비되는 부분의 모델을 설정하겠습니다. U2의 29핀을 VRM 모델에 1.2V로 설정하고 U5의 모든 핀들을 선택하여 DC 싱크 모델에 500mA를 설정하겠습니다. VDD NPU와 VDD 코어 파워넷에 두 개가 체크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Run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개의 파워넷에 대한 결과가 출력됩니다. HTML 형태의 DC 드롭 시뮬레이션 레포트를 우선 보시면 총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머리 탭을 보시면 페일된 로케이션 부분을 클릭하시면 파워 스코프, 즉 그래픽 결과로 연결되어 어느 위치인지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워넷 탭을 선택하시면 DC 드롭의 시뮬레이션 레포트에 대해 2D 그래픽 결과와 각 핀 BI 직경, 좌표 및 레이어의 위치, 전류 전압값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좌표 혹은 핀을 클릭하시면 그래픽 결과와 연결되어 어느 위치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결과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시면 테스트 레포트에서 파워 스코프 데이터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면 해당 경로, 페이지 레이아웃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 내에 페이지 레이아웃 파일 언더바 PCB 이름으로 폴더가 존재합니다. 폴더 안에는 시뮬레이션 날짜와 시간 기준으로 폴더명이 생성되어 있고 진행하였던 결과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경로에 가시면 HTML 결과는 물론 그래픽 결과 데이터도 모두 저장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DC 드롭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준비 과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했던 값들을 모두 취소하기 위해 해당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DC 드롭 분석 메뉴를 선택하여 하이퍼링스로 데이터를 넘기고 스택업, PCB 레이어 정보를 입력하시고 DC 드롭 시뮬레이션 메뉴를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파워넷을 선택하고 파워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IC 핀의 VRM 모델과 DC 싱크 모델을 설정한 다음 시뮬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시뮬레이트 결과 레포트가 출력되게 됩니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툴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하드웨어 엔지니어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DC 드롭 시뮬레이션 옵션 기능입니다. DC 드롭 시뮬레이션은 파워넷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압 강화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제작 전에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전류가 밀집되어 IC에 전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위치인지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파워의 문제점들에 대해 확인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마냥 어렵게만 느끼셨던 엔지니어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 DC 드롭 시뮬레이션부터 적용해 보면서 시뮬레이션 영역을 하나씩 확장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페이지 DC 드롭 주제로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발표 이후에 Q&A가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다른 주제로 지속적인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